안녕하세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멘토 프로페서 킹입니다. 자, 오늘도 토요일 주말 10시 기관차 저와 함께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나마 11월 들어서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뭐 전체적인 어떤 수급의 구조가 변하진 않아도 그래도 어느 정도 시장의 수급들이 소화를 해주는 갭 상승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나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것은 어제 흐름에서 양봉보다는 음봉을 유지했다라는 거, 그럼에도 밑꼬리를 달아놨기 때문에 충분히 다시 움직일 수 있는 여지를 만들었다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월요일날 혹은 화요일날 갭 상승이 한 번 더 나와서 양봉을 만들게 되면 그 흐름이 일단 단기 고점을 만들면서 눌림을 만들지 않겠는가, 그러한 예측 시나리오를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2400 라인을 다시 중심값으로 와가지고 좀 방향을 결정하는 흐름이 되지 않을까 싶고, 일단 오늘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일단 별거 없습니다.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해보자라는 거. 즉 언더슈팅 구간에서 제가 계속 대응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죠. 만약에 TMF나 혹은 어떤 뭐 메리츠 레버리지 미 국채라든지, 그러니까 미국 국채 쪽으로 이 대안이 없었다라 그러면 현금을,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존버만 이야기 드렸을 거예요. 근데 지금 시장은 지난주에도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그나마 다행인 거는 피해도,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피하는 게 아니라 액티브하게 피할 곳이 있다라는 거. 지금 벌써 TMF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자리부터 15% 이상 올라왔고, 그러니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야기 드렸죠. 연간 손실 15% 이상이면 그냥 싹 다 정리해서 가는 것도 괜찮다. 물론 환율에서 좀 손해를 볼 수 있겠지만 지금 뭐 올라오는 폭을 생각해 보면 비교가 안 되죠. 그나마 2배짜리 레버러진 메리츠 레버러지 미 국채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어떻게 됩니까? 환해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비록 레버러지지만, 즉 2배수로 움직이지만 괜찮다. 지금은 이렇게 대안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나은 장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누구든지 존버하라고 이야기 드렸을 거거든요. 그리고 존버하라는 것도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이 이야기가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해 내고 있죠. 즉 늘 이야기 드리지만 이 박스권 하단에서 우리 차트 같이 보면서 이야기 해볼까요? 아무리 박스를 강조하고 해도,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보면 박스권 매매가 제일 쉬워 보이거든요. 근데 어려운 이유는 이런 슈팅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이 자리 깨지니까 악재가 막 쏟아지면서 막 어떤 올해 초반에, 이 중간만 해도 뭐 잘하면 2700, 800도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던 사람이 갑자기 나와가지고 2300도 늦지 않았다 잘라내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장의 어떤 흐름들을 이해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비위 맞추기에 급급한 겁니다. 대표적인 게 이 목표 주가잖아요. 기관들이 보통 내놓는 목표 주가는 선행해야지 우리한테 참고 자료가 되는데 대부분 다 어떻게 합니까? 후행합니다. 후행. 이렇게 밀려 내리니까 뒤늦게 목표 주가를 내리고 막 저렇게 치고 올라가니까 뒤늦게 올려버린다. 그러니 우리에게 그게 참고 자료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 드리죠. 레포트가 있으면 목표 주가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겨 있는 팩트를 봐라. 왜? 적어도 그 팩트 숫자들은 잘 정리해 놓으니까 그 팩트를 보고 내가 해석하는 건 내가 소화를 해놔야지, 그렇지 않다라 그러면 굳이 그것조차도 볼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자, 다시 돌아와 보면 어찌됐거나 이 박스를 올해 연간 시황으로 보고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2400 라인이 갔을 때 어떻게 움직이는지, 게다가 여기 지금 갭 라인을 진하게 남겨놓고 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갭으로 타는지 혹은 메우고 다시 눌리는지 이런 흐름들을 좀 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 마찬가지로 이 코스닥도 그렇죠? 744 라인 아래에서 매도는 무의미하다. 그리고 2차 전지도 어떻게 충분히 노려볼 만한 구간들을 계속 만들고 있다. 지수가 반등한, 코스닥이 반등한다라는 거는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반등한다는 겁니다. 다만 금요일날 어제 흐름에서 보면 에코프로랑 BM이랑 딴 길을 가고 있죠. 저희는 지금 에코프로 BM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별거 없습니다. 큰 틀에서 수급 구조는 겉보기에는 에코프로가 더 나아 보이는데 장중에 매수 강도는 에코프로 BM이 훨씬 더 셉니다. 계속 들어와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좀 재밌는 흐름이 있었는데 어찌되었거나 지금
제가 늘 이야기 드리는 사총사 중에 저희는 BM을 들고 있고 지금 이제 22평을 닿았죠. 저는 이 22평을 닿는 것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한 번 더 치고 가서 이 829 라인, 기존에 이야기 드렸던 816 라인, 이런 라인들을 치러 올라가야 된다. 저 자리를 만약에 치게 되면 갖고 있는 종목들을 정리하거나 비중 조절하겠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다시 눌림에 받아볼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지금에 와서 이제 승부를 급급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저희 가족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승부를 보고자 했는데 이 자리를 다 피했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자리는 피하고 이 자리는 먹을 수 있고 이거 말이 됩니까? 아니에요. 이 자리도 피하고 이 자리도 피하는 겁니다. 그럼 언제 들어가느냐? 다시 눌림이 만들어지면서 이 상승의 흐름이 보증되고 검증될 때, 즉 지금 30분의 흐름을 보게 되면 첫 자리에 올라탔죠. 자, 이렇게 해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탈 때 이때 컷자리 효율이 나오면 그때 하는 겁니다. 지금 종목들이 대부분 다 이런 패턴들을 만들고 있어요. 힘 좋은 종목들이. 그냥 가버리는 건 내비두면 되는 겁니다. 아니 내가 밑에서도 무서워서 못 잡았는데 지금 자리에서 쫓아간다? 그렇게 쫓아가셨던 분들은 이미 이 위에서 다 물려 계세요. 이거 다 피하고 거기서는 또 잡을 수 있다? 이거는 결과론적인 얘기입니다. 자꾸 그런 결과론적인 이야기에 현혹되지 마세요. 절대로. 그게 됐으면 이미 재벌이 됐어야지.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내가 똑같은 이유로 피했다라 그러면 지금도 피해 있는 겁니다. 다만 추세 전환이 더블링으로 만들어진다라 그러면 그때가 승부자리고, 그게 안 만들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쌍바닥 하면 되는 겁니다. 굉장히 단순한 얘기죠. 이 흐름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거는 꼭 기억해 두세요. 제가 늘 이야기 드리잖아요. 제가 그어드린 마디는 뭐 저랑 평생같이 할 수 없으니 모르겠지만, 내가 생각하는 중요한 자리가 있어. 근데 그 자리를 갭으로 움직여서 버티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매수세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중요한 갭 자리를 갭으로 올라타 가지고 버티고 있다. 특히나 얘보다 코스피가 더 진한 흐름인 거죠. 왜? 2323을 갭으로 깨가지고 얻어맞고 있다가 갭으로 올라탔어요. 양봉 유지합니다. 그러면 무조건 센 거예요. 매도보다 이제 매수가 센 겁니다. 그러니 최근에 이제 뭐 좀 이따가 종목에 있었나? 뭐 NC소프트나 SKC나 이런 종목들 보게 되면 장중에 한번 훅 눌렸다 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밑꼬리 달고 다음날이나 다다음날 다시 또 갑니다. 즉 뭐냐면 누군가가 매도하고자 혹은 흔들고자 눌렀는데 이걸 견디고서 올라가잖아요. 특히나 이 바닥권에서는 마지막 매물 테스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자리들은 가급적 놓치지 않는다. 저는 그런 흐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일단 다음 주의 키포인트는 별거 없습니다. 지금의 이 갭 자리를 어떻게 하는가, 이 흐름들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좀 지수적으로는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즉 이런 이야기를 듣고서 모닝브리핑을 매일 참고한다라 그러면, 그러니까 주말에는 이렇게 큰 틀에서 시나리오나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체크를 해드리고, 모닝브리핑 때는 그때그때 변하는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죠. 언제든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당연히 이제 저랑 함께 하시면 이런 이야기들을 다 실시간으로 봤기 때문에, 혹은 이런 거에 대한 질문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쉽게 갈 수 있겠죠. 편안하게. 자, 저희 신규 가족 이번 주 마감입니다. 그러니 뭐 참고하시면 되겠고, 또 저희 대표님이 간단하게 또 이벤트를 하셨어요. 아직까지는 그게 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셔가지고 저는 별로 그렇게 탐탁지 않은데, 어찌되었거나 참고하셔가지고 저희 카페에 오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번 주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들 중에 한번 체크할 만한 종목들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매일 5시마다 세 종목씩 유튜브 쇼츠로 올라오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건 전략들이 명확하게 떨어지는 종목들, 혹은 뭐 매수든 매도든 자리가 나오는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니까, 매수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그 쇼츠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제가 너무 많이 이야기 드렸죠. 45만원 기다려야 된다, 60만원 팔아야 된다. 이번에 이 자리가 어떻게 됩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갭으로 깨졌어요.
그러니 계속 강조해 드리는 겁니다. 이 기술적 흐름에서 갭이라는 거는 힘의 균형이 무너진 거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하다. 말 그대로 45만 원짜리 매수를 했어. 근데 갭으로 깨지면 어떻게 합니까? 갭으로 깨졌는데 못 올라. 무조건 나와야 되는 거죠. 물론 저 자리가 다시 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는 생각하지만 내가 굳이 어려운 구간을 버틸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큰 틀에서 봤을 때 지금 이 35만 원짜리는 내려오지 않고서 반등을 하고 있거든요. 이왕 내려왔으면 저 35만 원짜리를 찍었으면 거의 몰빵을 해도, 거의도 아니죠, 무조건 몰빵해도 컷만 잡을 수 있다라 그러면 가능한 자리였는데 조금은 어정쩡한 자리를 밟다 보니까 생각보다 리바운드가 상대적으로 좀 약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금 자리에서 잡아도 45만 원짜리까지 10% 초반대밖에 나오지 않죠.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은 조금은 아쉬워 보인다. 따라서 본 종목을 매수한다라 그러면 저는 저 35만 원을 찍지 않는 이상은 그냥 매집 형태로 가셨으면 좋겠어요. 즉 매매는 단통으로 내가 컷 걸고 들어갈 수 있지만 매집은 어떻게 합니까? 길게 보고서 그냥 주워가는 겁니다. 지금의 패턴이나 자리에서는 그것밖에 하지 못한다. 지난번에도 이야기 드린 그 삼성 SDI도 비슷한 흐름이거든요. 지금 자리에서 물론 추세 전환을 만들었기 때문에 단통 컷이 나오긴 했어요. 그냥 저점 컷. 근데 저는 이 자리에서 컷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모아 간다라고 그러면 얘도 중기적으로 다시 60만원 구간에 올라가기 위한 흐름을 만드는 기회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한다. 그때 같이 이야기 드렸던 네이버는 벌써 18만원에서 다시 20만원 자리로 올라왔죠. 자, 그리고 다음에 호텔신라.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는 갭이 생각보다 빨리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요 자리가, 그쵸? 이 자리에서 제가 이야기 드렸던 게 쫓아갈 이유는 없고 굳이 한다고 하면 이런 자리다 했는데 이 자리를 바로 120평과 함께 깨버리면서 하락이 왔고 실적 때문에 내려갔죠. 이런 저점들 잡아채는 거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즉 뭐냐면 LG에너지솔루션은 이런 패턴이 안 나왔기 때문에 모아가야 되는데 얘는 이런 패턴이 나왔기 때문에 단통으로 잡을 수 있는 거예요. 다만 지금 구간에서 추격할 필요는 없고 오히려 여기서 잡은 사람들은 여기 갭 메울 때 일부 내주고 나머지 본절 잡고 가거나 손절 잡고 가가지고 손실은 없게만 하는 그런 구조를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중기적으로 얘가 진짜 좋은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른 거 없죠. 또다시 이 마디까지의 리바운드를 노려보면 되겠습니다. 다만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손이 가는 종목은 아니어서 조금은 애매하다라고 보고 있다. 그럼 만약에 본 종목을 신규를 노리시는 분들은 어떻게 될 거예요? 다른 거 없겠죠. 다시 6만원짜리 눌렸을 때 꼭 저점까지 안 눌려도 돼요. 6만원짜리 정도 눌려서 요 자리에서 쌍바닥을 이렇게 만들 때 들어가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SKC입니다. 본 종목 막 욕을 했더니 다시 올라오고 있죠. 다시 이 추세 라인까지는 닿으러 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일단 얘 같은 경우에도 매수하기 좋은 패턴이었어요. 왜? 저점 만들고서 깼다가 이렇게 올라오니까. 다만 이제 그동안 고생한 게 있어가지고 진짜 이번엔 또 속아야 되나 뭐 해야 되나 그 고민이 있었을 뿐이지 그게 없었다라 그러면 잡아야 되고, 아까도 이야기 드린 게 요런 봉입니다. 장중에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흔들고서 움직이면 이런 것들은 따라잡아도 돼요. 그 흐름이 대표적으로 뭐가 있었냐면 최근에 한화솔루션, 이때 그래서 저희 가족분들한테 이거 따라잡아도 될 것 같아요. 저점까지 깨고 내려가서 밑꼬리 양봉을 만들고 수급 구조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실적 발표 이후에 나온 거거든요. 좋게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말 그대로 좋게 나오든 안 나오든 매수하는 애들이 더 많다는데 어쩌겠습니까? 잡아가지고 뭐 단타라도 치는 거지. 요런 흐름이 있었고, 또 하나 NC소프트, 얘는 이제 뭐 지금에 와서 매수가 아니라 이미 추세 전환을 할 때부터 매수 이야기 드렸죠. 게임주 전체적으로 돌고 있다고. 근데 이 흐름에서 목요일날 이 흐름에서 얘도 좀 특이한 흐름이다. 누군가가 패려고 했는데 혹은 누가 던졌는데 그거 다 후루룩 말아먹고서 올리고 있다. 결국은 금요일날 이렇게 추가적으로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뭐 이런 걸 추격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내가 판단할 수 있으면 이런 노리는 종목이 이런 패턴 나오면 당연히 잡아보는 겁니다. 따라서 다시 SKC로 돌아와 보면 본 종목은 글쎄요, 단가가 어디 잡든지 저는 9만원 부근에 오게 되면 비중을 낮출 것 같아요.
그래 놓고 또 눌러주면 다시 매수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가진 거 105,000원 정도 되는 자리까지 가져가 본다. 이렇게 전략을 세우고 싶습니다. 신규는 다시 7만원 자리가 안 오면 굳이 할 필요 없다라고 판단합니다. 자, 그 다음에 현대위아입니다. 요즘에 종목들 무섭죠. 장대 음봉 나오면 한 번으로 끝나는 경우가 없어요. 그날 밑꼬리를 길게 달아주지 않으면 대부분 다 그냥 깨져버립니다. 다른 거 없이 저는 본 종목 5만원대에 오면 하고, 아니면 만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하고 싶다. 이때도 보시게 되면 저가 깼다가 밑꼬리 양봉 만들어졌죠. 똑같은 패턴 나오면 또 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추세 전환을 기다려야 되는데, 지금은 30분의 이격이 딱 벌어져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기다리시는 분들은 최소한 2주 이상은 기다리셔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프리카TV입니다. 아프리카TV 같은 경우에는 별거 없죠. 지금 자리는 이 6만원짜리, 원래는 이 견저점을 해야 되는데 굳이 마디 벗기는 구간을 한번 설정을 한 겁니다. 요 자리를 이탈 컷으로 떨어지는 칼날 받아봐도 될 것 같아요. 한 62,000원 아래 내려오게 되면 슬슬 받았다가 6만원 이탈하게 되면 컷하고, 다만 다시 61,100원 1,100원을 잡게 되면 저점 이탈 컷으로 다시 재매수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마 쉽게 컷 비용 정도는 회수할 수 있고, 이게 찐이라고 그러면 최소한 다시 120병은 갈 것이다. 자, 마지막으로 파두입니다. 파두는 지금 간다 하더라도 쫓아가긴 좀 어려워요. 그건 뭐냐면, 지금 이 구간에서 마지 테스트를 쌍바닥으로 마치고 갔기 때문에 갖고 계신 분들이 4만원짜리를 노리는 거지, 지금 자리는 추격은 어렵고, 아마 다시 내려온다라고 그러면 저는 35,500원짜리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다. 이때 저점이 29,700원이기 때문에 컷도 뭐 길지 않죠. 2~3% 컷을 걸고서 내가 노릴 수 있는 구간이 폭이 넓기 때문에 충분히 효율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구간과 패턴이라고 판단해 봅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 드렸고, 11월 들어서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흐름인데, 가급적이면 연속성이 조금 더 나와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단기 반등이 한 번 더 갭이 발생한다라고 그러면 거기에서는 조금 비중 조절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인지하시면 될 것 같고, 언제든지 이러한 내용들 배우고 싶거나 자세하게 제 바로 옆에서 같이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차기사 카페에 오셔가지고 안내 보시면서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이제 광고도 없앴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 이런 내용들 더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같이 인지를 해가지고 좀 더 강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아져서 제발 저 세력들이 이런 장난질로 우리를 농락하지 않도록 많이 공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내일 기관차 때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